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가 돌산 무슬목 인근에 복합 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최근 정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지금껏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워 무산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미 추진 중인 민자 사업에 재정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말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해양수산부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부산, 인천, 강원, 경기 등 전국 9개 광역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고 다음 달 말까지 서면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8월에 2군데 사업 대상지가 결정됩니다. 눈에 띄는 공모 조건은 8천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인데 앞으로 2달 안에 관련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30년까지 돌산 무슬목 일원 37만여 평의 부지에 1조 980억 원을 들여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 중심도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특히 2년 전부터 호텔과 콘도, 대중제 골프장 등 민간 자본 8,980억 원이 투입되는 무슬목 해양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재정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미 토지 매입도 80% 이상 진행된 상황이어서 해수부 공모 선정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여수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 공모 사업이 민간 자본의 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투자가 이제 공모 사업 선정에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는 지금 8,900억 이상의 민간 투자가 지금 계획돼 있고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제 경쟁력에서 이렇게 좀 우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2천억 원의 재정 사업은 우선 복합 해양 레저타운과 해양 관광 전시체험관에 각각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50척 이상의 요트가 정박할 마리나 시설, 플로팅 호텔과 수상 레저 스포츠 센터, 야외 정원 등을 갖춘 사업비 1,400억 규모의 플로팅 마리나가 들어섭니다. 현재 민간 투자가 대규모로 투자되고 있고 이에 더해서 민간 투자와 또 재정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국제 해양 관광 레저 도시로 이렇게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차별화된 해양 레저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 레저 도시를 위한 여수시의 실행 전략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이어 부산광역시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섬박람회 활성화와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함께 남해안 해양 경제벨트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와 부산시는 또 이번 섬박람회를 계기로 남북권 K크루즈 관광벨트와 부산 여수 연계 관광상품 개발, 동서 연결 고속철도망 구축 등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이 감소한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전남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19.3%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 기타 석유 제품 등의 분야에서 수출이 부진했는데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침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설립돼 운영에 들어간 지 8년여가 됐습니다. 재단은 지난 기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부금이 줄어 고민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처음 출범한 비영리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8년여 기간 동안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활발한 맞춤형 특화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병원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등 모두 38가지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1.09로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재단의 운영 재원이 시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기부금 수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0년 14억 8천여만 원이었던 것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6억 5천여만 원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진되던 보육 사업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이 같은 분위기의 새로운 반전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릴레이로 기부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첫 기부자로는 지역의 한 중견기업인이 5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초기 지역사회 내 호응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재단의 보육사랑 백인 기부 릴레이는 지역의 영유아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키울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을은 백인 기부 릴레이인데 범시민 운동으로 지금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좀 강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양시도 기부 릴레이 사업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예산 지원도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의 그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시의회와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지역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얼어붙어 버린 기부 문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재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은 입학과 졸업 시즌처럼 어버이날과 성년의 날 등 꽃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와 수입산의 공세,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화훼 농가는 물론 지역의 꽃집들도 모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명한 비닐하우스 안에 분홍빛 장미들이 가지마다 활짝 피었습니다. 2년 전 귀농한 박찬호 씨는 한 줄기의 여러 송이가 피는 스프레이 장미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은 좀처럼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기세만 조금만 좀 어떻게 하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장미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버는 농사예요. 근데 겨울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번 이득으로 1년 농사를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강진군에서는 42개 농가가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데 연매출은 6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장 대목인 5월, 화훼 농가들은 특수는커녕 밀려드는 수입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미 수입량은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국화와 카네이션 등 주요 품목까지 수입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불법 비상계엄과 대형 산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마저 위축됐습니다.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 그에 맞춰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등해서 이렇게 좀 반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예전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더 그때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근 꽃집들도 떨어진 매출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카네이션과 장미 등 꽃바구니를 준비해뒀지만 예년보다 손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추석의 날, 성년의 날, 또 로즈데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 지금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 매출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강진구는 이달 예정인 수국축제에 지역 농가의 꽃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들은 국내산 화훼 전반이 수입산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수입 규제와 유통 지원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의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선 공약과 관련해 여성의 출산 가산점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시민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성은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지면서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출산 가산점에 대해 어떤 검토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 선거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는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 파크 1538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달 3일 문을 연 파크 1538이 개관 한 달여 만에 방문객 1,500명을 넘어서면서
경제산업과 문화가 적절하게 융복합된 지역 내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보관 내 9가지 체험형 콘텐츠와 윤영근 작가 등 다양한 작가들의 전시작품으로 구성된 미술관에 대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의 금호폴리캠이 여수공장에 3천억 원을 투자해 합성고무 생산시설을 증설했습니다. 금호폴리캠 여수공장은 오늘 합성고무 생산용 오라인 증설 준공식을 갖고 독자적인 초저온 중합 기술과 40년 공정 운전 비법이 접목된 미래형 공장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 원가 경쟁력 등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공된 공장은 내열성과 내오존성, 내약품성이 탁월해 자동차용 차체 실링과 타이어 튜브, 건설 부자재 등으로 쓰이는 고기능성 특수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데 최근 사용처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글로컬 대학 30.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해 8개 대학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들이 어떤 전략으로 뛰고 있는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연속 고배를 마셨던 전남대는 AI를 전면에 내세워 마지막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남대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인간 중심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대학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과기원 에너지공대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구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대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교육 모델을 만들고 1도 1대학 국립대학 통합 모델과 더불어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광주형 리서치 트라이앵글 모델을 제안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선대는 지역 맞춤형 신산업과 인재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고 13년 동안 축적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AI와 건강관리 분야에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이공대와 조선간호대와의 단계적 통합도 내세웠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광주대와 호남대는 연합대학을 표방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입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70%를 넘어서는 중복학과의 경계도 허물겠다는 전략인데 두 대학은 총장의 울타리까지 걷어치울 예정입니다. 호남대나 광주대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과들이 중복이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조정해서 광주의 서비스 산업을 잘 이끌어가는데 좋은 인력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같이 협력하게 됐습니다. 광주여대와 성원대는 각각 통합 돌봄 체계와 철도를 특성화해 단독으로 신청했고 전남에서는 동신대와 목포 가톨릭대, 목포 해양대가 다른 대학들과 연합을 통해 다시 한번 글로컬 도전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순천대와 목포대, 광주보건대가 각각 글로컬 30에 지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대학이 웃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예비 지정 평가는 이번 달 안에 실시되며 최종 결과는 9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고흥군 쑥섬 도선 2호 취항식이 오늘 나로도 선착장에서 열렸습니다. 12톤급 쑥섬 도선 2호는 최대 14명이 탑승할 수 있고 도선 1호와 함께 나로도항과 쑥섬을 왕복 운항합니다. 고흥의 대표 관광지인 쑥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기존 도선 1호만으로는 승선 정원을 수용하기 부족해 이용에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고흥군은 도선 추가 취항으로 관광객과 주민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관 13주년을 맞은 GS칼텍스 예울마루가 예술의 섬 장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오는 17일 장도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개관 기념 페스티벌에는 데이브레이크와 루시, 에노드가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잔디광장에는 천대광 작가의 대형 설치 작품이 전시되고 실내 전시관에서는 고래를 주제로 한 기획전 헬로 고래야도 열립니다.
내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북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11도에서 14도,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여수와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선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렸다가 오후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협력기관으로 지정돼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9일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의 협력기관으로 지정 승인됐고 앞으로 125개국 2,500여 개 회원 도시를 보유한 이클레이의 연결망을 활용해 정책 자문과 국제 프로젝트 참여 등 다각적인 협력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독일 본에 있는 이클레이 세계본부를 방문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는 물론 섬박람회 홍보 지원과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